당신은 무슨 자격으로 줄을 새치기 하는 겁니까? 남색 제복을 입은 공항 보안 요원이 날선 목소리로 소리쳤다. 주변에 있던 승객들이 순간적으로 숨을 죽인 채 모두 그쪽을 바라보았다. 그의 앞에 서 있던 사람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다 살짝 고개를 들었는데 얼굴이 나치겄다. 바로 손흥민이었다. 저는 새치기를 한 적이 없습. 저는 제 순서를 기다렸고 보시는 대로 제 번호표 같은 건 소용없어요.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함부로 설 자리가 아닙니다. 보안 요원은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로 그의 말을 끊었다. 이 공항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말고 뒤로 돌아가세요. 아니, 저기요. 전 제가 받은 번호 순서대로 왔어요. 다른 분들도 확인하셨죠? 분명 제 순서가 뭐라고요? 대체 누가 당신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보안 요원이 주변을 둘러보며 비아냥거렸다. 사람 같지도 않은 게 감히 여길 기어들어와. 당신 내가 누군지 알긴 합니까? 지금 그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것 같은데요. 손흥민은 당황한 표정이었다. 제가 줄을 어긴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안 요원, 당장 이 사람 끌어내. 그 요원은 다른 동료들에게 손가락질하며 고압적으로 말했다. 줄 새치기하고 뻔뻔하게 우기는 이런 사람들은 본때를 보여줘야 해. 잠깐만요. 정말 억울해서 그래요. 저는 그냥 비행기 탑승 수속을 하러 온 것뿐입니. 예의 갖추고 순서 지켰고요. 손흥민의 목소리가 점점 격앙되었다. 저도 똑같은 비용 내고 비행기 타러 온 사람이에요. 그러자 어느 중년 여성이 조용히 가까이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다. 어머, 저 사람 혹시 손흥민 선수 같은데요? 그러자 옆에 서 있던 젊은 남성이 작게 대답했다. 진짜 닮았어요. 근데 저렇게 모자를 쓰고 마스크까지 끼니까 확신이 안 서긴 해요. 이거 영상으로 찍어둬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휴대폰을 꺼내들며 슬쩍 말했고 주변에서도 잘못됐네, 저건 좀 심한데 하는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 높게 손을 들며 외쳤다. 아니, 방금 새치기 같은 건 없었어요. 제가 바로 뒤에 서 있었거든요. 순서대로 오셨고 아무 문제 없었는데요. 그러자 보안 요원은 헛기침을 하며 그쪽을 돌아봤다. 당신은 누굽니까? 이 일에 왜 끼어드는 거죠? 저도 똑같이 수속 기다리던 승객인데 아까부터 지켜봤습 전혀 줄을 어기지 않았어요. 제 말 믿어주세요. 아, 내가 왜 당신 말을 믿어야 하죠? 이 사람 손흥민이 당신한테 돈이라도 줬습니까?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겁니. 승객들 다 보셨잖아요. 최소한 이렇게까지 적대적으로 나올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지켜보던 사람들이 서서히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공항 안은 본래 분주했지만 지금은 다른 창구도 멈칫멈칫하며 이쪽 상황을 신경 쓰는 기묘한 침묵과 소음의 조화가 이어졌다. 마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은 듯 했다. 시선을 집중받은 보안 요원은 더욱 기고만장해진 듯 고개를 빳빳이 들고 손흥민에게 삿대질했다. 이봐요. 여기서 유명인 코스프레라도 하려는 거라면 착각하지 말아요. 어차피 난 당신이 누군지 관심도 없고 질서를 어긴 사실만 중요해. 정말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으시는군요. 손흥민은 분노보다도 허탈한 기색이 짙었다.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줄을 새치기 하지 않았습. 저도 30분 넘게 기다렸고 제 순서가 돼서야 앞으로 나온 거예요. 당신 같은 놈들은 대체로 다 똑같아. 조금 유명하다고 생각하면 기본 예의도 무시하잖아. 뭐 축구 선수라도 돼요? 마침내 주변에서 맞아요. 저분 손흥민 선수 맞잖아요. 라는 탄성이 터졌다. 사진을 인터넷에서 비교하며 확신하는 목소리였다. 보안 요원은 순간 흠칫했지만 이내 코웃음을 쳤다. 손흥민, 내가 그 사람 얼굴도 아는데 지금 이 사람 그 손흥민이랑 전혀 달라. 착각들 말아요. 죄송하지만 실제로 제가 맞습니다. 손흥민이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정중히 인사했다. 하지만 줄 새치기는 절대 아니에요. 헐.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렀다. 진짜 손흥민이야. 이게 무슨 일이래요. 공항 직원이 손흥민한테 저렇게 막 대하다니. 야, 촬영해. 이거 분명 이슈 될 거야. 누군가는 이미 영상을 찍고 있었다.
그때 또 다른 보안 요원이 달려왔다. 무슨 일입니까, 고 과장님? 별거 아니야. 줄도 안 지키고 함부로 끼어드는 손님이 있어서 제재 중이네. 근데 옆에서 저렇게나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음. 어쩌면 뭔가 착오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착오? 내가 똑똑히 봤다고. 고 과장은 이미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다. 이 사람 분명 바쁜 척 하면서 바로 앞으로 뛰어들었어요. 누가요? 제가요? 손흥민은 억울함에 미간을 구겼다. 아까부터 계속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주변에 서 있던 이들은 물론이고 멀리서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 중인 사람도 늘어났다. 곳곳에서. 이거 지금 방송국 부르면 어떡해? 이미 SNS에 올리고 있는데? 하는 목소리가 속삭이듯 오갔다. 진정들 하세요. 다른 직원이 중재하려고 나섰다. 지금 상황이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음. 손님, 일단 신분 증명을 해주시면 신속하게 확인 절차를. 그러나 고 과장은 들끓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필요 없어. 내가 여기 책임자야. 당장 이 사람 손흥민을 끌어내지 않으면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겠어. 고 과장님,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일단 이야기부터 들어보고. 입 닫아. 사람들 다 나 몰려드는 거 안 보여? 나중에 문제되면 누가 책임질 건데. 자, 당장 이 새치기범을 치워. 손흥민은 숨을 길게 내쉬고 최대한 차분하게 답했다. 저도 지금 탑승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정말 급해요. 하지만 제가 불이익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 이미 몇 명의 승객이 제 결백을 증언하고 있잖아요. 쓸데없는 말 말고 저쪽 곁다리로 빠지세. 원하면 거기서 대기하면서 당신 결백이고 뭐고 떠들어대든지. 주변 승객들이 수군댔다. 아니, 저건 너무 불합리하네. 그냥 확인 절차만 밟으면 간단히 끝날 텐데. 그때 손흥민은 살짝 목소리를 높였다. 이건 단순한 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 아닐까요? 공항이라면 당연히 질서를 지켜야 하고 보안 요원분들도 투명하게 업무하셔야 합니. 근데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승객을 몰았으면 결국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래? 고 과장은 성난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거짓말로 줄을 어긴 걸 합리화하려고 별 쓸데없는 소리를 다 하는구만. 거짓말 아니라니까요. 손흥민도 목소리가 흔들렸다. 적법하게 절차를 밟았고 제 차례가 돼서 앞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왜 이런 모욕을 받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억울함에 울분을 삼키듯 고개를 떨어뜨리던 순간 옆에서 한 승객이 손을 번쩍 들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도 방금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는데 사소한 문제로 그쪽 요원님이 저를 잡아쓰시더군요. 뭐라고 해야 하나? 너무 권위적으로만 굴어서 항의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또 다른 젊은 여성 승객이 외쳤다. 저도 예전에 이 공항에 왔다가 직원을 대하는 태도가 참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위생 문제를 얘기하니 불만이면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고 과장이 코웃음을 치며 쏘아붙였다. 다들 억울하다고 떠들어대긴. 그런 식으로 주장하면 내가 잘못한 게 되는 겁니까? 적어도 지금 이 상황만 보면 너무 일방적이긴 해요. 주변에서 동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편 손흥민은 이 사태가 더는 개인의 억울함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문제 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닐 것 같아요. 그러자 옆에서 계속 지켜보던 한 학생이 속삭였다. 손 선수님, 제가 팬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 보안 시스템은 유독 불친절하다고 악명이 높아요. 저도 SNS에서 그런 후기 많이 봤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다른 중년 남성도 말을 보탰다. 우리나라 공항이 워낙 훌륭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일부 직원들의 태도가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했죠. 고 과장은 점점 얼굴이 굳어지며 분노를 억지로 참는 듯했다. 여러분, 여기 더 이상 모이지 말고 빨리 흩어지세. 수속 늦어지면 본인들만 손해입니. 이 사람 손흥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신경 끄시고. 그러자 큰 소리로 중재하던 다른 직원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내저었다. 아니, 고 과장님,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음. 공항 이미지가 중요한데 이렇게 다수의 승객이 항의하면 곤란해집니다. 난 공항의 질서를 지키려는 거고 이들은 그걸 방해하는 거야.
고 과장이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스럽게 손을 내저었다. 그리고 뭐 손흥민이면 다 봐줘야 돼. 그런 거 필요 없어. 누가 봐달라고 했습니까? 손흥민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다른 승객들과 똑같은 권리를 요구할 뿐이에요. 공항 안내방송이 탑승 수속 마감까지 30분 남았다는 메시지를 전하자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의 초조함이 서서히 커졌다. 어떤 이들은 더는 참지 못하고 우리도 시간 없는데 빨리 공정하게 처리해 주세요. 라며 항의하기 시작했다. 진정하세요, 여러분. 다른 직원이 확성기를 들고 나서며 목소리를 높였다.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확인하겠습. 해당 승객이 정말 번호표 순서대로 왔는지 증빙할 수 있는 서류나 전산 기록을 지금 당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손흥민도 숨을 골랐다. 제발 절차대로 해주세요. 절차한 귀찮게도 굴어. 고 과장은 투덜거리면서도 어쩔 수 없이 다른 직원이 컴퓨터로 조회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잠시 뒤 직원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있습. 이분 손흥민 번호가 맞네요. 새치기가 아니라 정말 자신의 순서에 맞춰 온 겁니다. 거 봐요.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후련함이 섞인 손흥민의 목소리가 공항에 울렸다. 주변에서는 역시 라는 탄성도 터져 나왔지만 고 과장은 여전히 인정하지 못한 표정이었다. 아, 그렇다고 해도 뭐 내가 착각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떠들 필요가 있었나? 착각이실 수 있죠. 손흥민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그 착각으로 인해 저는 심각한 모욕감을 느꼈습. 제가 유명인이건 아니건 간에 승객 한 명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죠. 유명인이라서 오히려 내가 더 가혹하게 했는지도 모르지. 고 과장은 비꼬듯 대답했다. 뭐, 잘 나가는 축구 선수님이라면 이 정도는 버틸 줄 알잖아? 주변에서 아니 말을 왜 저렇게 해? 도가 지나치네. 라는 소리가 나오자 고 과장은 노골적으로 한숨을 쉬었다. 다들 말이 많군. 본인들 일도 아니면서. 그러나 이 사건은 이미 많은 사람에게 본인들 일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누구나 공항에서 억울하게 대우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누구든 비슷한 일을 겪을 수 있지. 규칙을 지켜야 하는 건 보안 요원도 마찬가지. 같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러다가는 그냥 넘어갈 수 없겠네요. 분명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손흥민이 마스크를 다시 고쳤으며 조용히 선언했다. 공항 측에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재발 방지책을 요구할 겁니다. 그러시든가. 고 과장은 씩씩거렸지만 어딘가 초조해 보였다. 저희도 힘을 합칠게요. 방금 전 똑같이 보안 게이트에서 불쾌했던 경험을 말했던 승객이 손을 들었다. 저는 이런 부당함을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아요.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중년 여성, 젊은 남성, 그리고 주변의 다른 이들도 의기투합하는 분위기였다. 잠깐. 다른 직원이 난처한 듯 고 과장을 바라보았다. 고 과장님, 이대로 두면 공항 측의 공식 항의가 빗발칠 텐데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고 과장은 여전히 버럭대었다. 규칙 어긴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제재하는 게 맞지 않나. 문제는 과장님이 그걸 확인도 안 하고 단정 지으셨다는 거예요. 옆 직원이 곤혹스럽게 말했다. 더구나 말투도 너무 과했고요. 아니, 제가 여기 와서 겪은 상황을 봐도 설령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도 저런 식의 말투와 태도는 문제가 많아요. 다른 승객도 한마디 보탰다. 그건 내 방식이야.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위에서 알아서 조치하겠지. 고 과장은 고집을 부렸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걸 느끼는 듯 했다. 이때 어떤 젊은 여성 팬이 휴대폰을 들고 조심스럽게 손흥민에게 다가왔다. 손 선수님, 정말 이렇게 끝낼 거예요. 이 상황 다 찍혀서 이미 온라인에 올라가고 있어요. 혹시 나중에 언론에서 연락 오면 저도 바라던 바는 아니지만 그냥 제 문제만 해결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손흥민은 단호했다. 문제의 근본을 해결해야지. 안 그러면 또 다른 누군가가 똑같이 당할 거잖아요. 주변에서 조금씩 박수가 터졌다. 맞습니다. 뭔가 공식적으로 개선책을 요구해야 해요. 그럼 우리
집단으로 의견 모아서 공항 측에 민원을 넣거나 필요하면 언론에 제보라도 합시다. 누군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때 손흥민이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말을 이어갔다. 제가 뭐 영향력이 있다라고 해야 하나. 조금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니까 저부터 먼저 움직일게요. 저한테 응원해 주실 수 있다면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이 시스템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러자 한참 영상 찍던 사람이 소리쳤다. 그럼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거로 해서 승객 권리 보장 운동을 벌여보면 어때요? 내 권리는 내가 지킨다. 이런 식으로. 오, 괜찮다. 다른 승객들이 호응했다. 단순히 클레임 넣는 게 아니라 제도 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나 홍보 활동도 지원받으면 훨씬 효과가 좋겠네요. 손흥민의 눈빛이 반짝였다. 네, 저도 생각해보니 좋은 아이디어임니 만약 저한테 동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각자 경험담도 공유해 주시고 실제로 공항 보안 문제나 승객 대우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항목들을 정리해 보죠. 그걸 토대로 조금씩 목소리를 키워나가면 어떨까요? 저 참여할게요. 저도 관심 있습니다. 제가 최근 비슷한 불만을 접수했는데 묵살당했거든요. 연이어 손이 올라오며 사람들의 의지가 모이는 가운데 고 과장은 황당하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다. 뭐야, 이건 집단 반란이라도 하자는 겁니까? 공항에서 말이야. 반란은 아니죠. 정당한 절차를 위한 움직임입니다. 손흥민이 또렷하게 답했다. 누구든 억울하게 욕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쯤 되자 공항 측 관리자가 부랴부랴 달려왔다.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시끄럽게. 그러다 이 상황을 대충 파악하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손님들이 단체로 항의 중이네요. 과장님이 승객분께 무례하게 대했다는 증언이 만습 게다가 줄 세치기 혐의도 사실무근으로 드러났고요. 옆 직원이 상황을 보고했다. 글쎄, 내가 조금 착각했을 수도 있지. 고 과장은 머뭇거리다 괜히 목소리를 높였다. 근데 다들 너무 과민 반응 아니야? 관리자는 곤란한 듯 손흥민 쪽을 바라봤다. 손님, 죄송합니 아마 과장님이 오해를 하신 것 같네요. 저희 공항 직원들의 태도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미 불쾌감을 표한 뒤였다. 관리자의 사과 한마디로 쉽게 무마될 문제는 아니었다. 한 승객이 손을 들어 외쳤다. 우리는 사과만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제발 방지책이 필요해요. 맞아요. 단순히 미안하다로 끝낼 게 아니라 시스템 전반을 바꾸고 직원 교육도 제대로 해야죠. 관리자가 난감해하며 고 과장을 바라봤다. 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 내가 그동안 여기서 일한 경력이 얼만데? 고 과장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다.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고 계속 이 난리야? 일단 저는 탑승 시간이 임박해서 공항을 떠나야 합니? 하지만 이것만은 말씀드리고 갈게요. 손흥민이 주변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오늘 일로 기분이 상했지만 이 문제를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겁니. 나중에라도 제가 직접 연락을 드리거나 따로 크라우드 펀딩을 열어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겠습니다. 이미 곳곳에서 기대할게요, 손 선수님. 우리도 도울게요. 하는 응원이 쏟아졌고 휴대폰을 든 이들은 실시간으로 SNS에 글을 올리는 듯 했다. 누군가는 이거 완전 공항 이용자 운동이 되겠는데? 하며 신이 난 목소리였다. 관리자가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사과했다.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 저희가 빠르게 내부적으로 조치를 취해 직원들의 응대 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 과장은 잠시 눈동자를 흔들더니 마지못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합니. 착각이 좀 심했네요. 손흥민 씨. 감사합니. 앞으로는 저뿐 아니라 모든 승객에게 예의를 갖춰주시면 좋겠어요. 손흥민이 차분히 대답했다. 사건은 어느 정도 일단락되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묘하게 얼어 있었다. 많은 승객이 한편으로는 안정감을 찾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짜 이렇게 그냥 끝나도 되는 거야? 라는 아쉬움이 감돌았다. 어차피 저분고 과장, 지금 사과하는 것도 억지로 하는 것 같은데 하고 중얼대는 사람도 있었다. 결국 손흥민은 탑승 마감 직전에 서둘러 게이트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를 배웅하듯 일부 승객이 길을 터주며 응원의 눈빛을 보냈다. 힘내세요. 당신이 움직여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출국장을 향해 가는 길목에서도 사람들이 뒤를 따라오며 작게 인사를 건넸다.
저도 SNS 통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꼭 알려주세요. 저희도 같이 목소리 낼게요. 비행기에 가까스로 탑승한 뒤 좌석에 앉은 손흥민은 헛헛한 마음을 안고 휴대폰 메모장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다. 오늘 공항에서 있었던 일, 제도 개선, 승객 권리 수호라고 대략적인 항목을 정리해두고 SNS에 곧 여러분의 이야기를 모으고 싶다는 짧은 글을 남겼다. 며칠 후 실제로 손흥민은 SNS 계정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공항에서 겪은 부당한 대우와 그 문제를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동시에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를 안내했고 목표는 승객 권리를 위한 안내책자 제작 및 상담 창구 마련이었다. 여러분의 경험담을 공유해 주세.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갑시다. 하는 문장이 인상적이었다. 이거 봤어? 손흥민이 직접 나섰대. 우와, 공항 직원 물의 사건 그 영상 난리도 아니던데. 나도 공항에서 비슷한 적 있었는데 드디어 뭔가 좀 바뀌려나. 온라인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사건이 화제가 되자 보안 요원 고 과장의 태도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소수의 문제겠지만 공항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는 직원이 있으면 안 된다. 승객을 상대로 한 갑질은 근절되어야 한다. 비판이 쇄도했고 공항 측도 긴급하게 보도 자료를 내며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며칠 뒤 공항 측은 공개 사과를 발표했다. 동시에 고 과장은 정식으로 징계 절차를 밟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도 했다. 어느 날 공항 관계자와 일부 승객 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고 과장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작게 중얼거렸다. 제가 그때 너무 흥분해서 정당한 절차 없이 무례를 범했습. 정말 죄송합니다. 과장님, 사소한 오해도 폭언과 멸시로 이어지면 큰 상처가 됩니. 특히나 공항이라는 공공장소에서는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아야 하죠. 승객 대표 한 사람이 진지하게 말했다. 맞습니다. 저도 깨달았습. 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고 과장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고개를 들었다.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공항 관계자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오늘을 계기로 고객 응대 방침과 직원 교육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 승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원하는 건 결국 이런 변화입니다. 승객 대표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손흥민이 이끄는 승객 권리 보장 크라우드 펀딩은 목표 액수를 가뿐히 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사례를 공유하며 공항뿐 아니라 다른 공공시설에서도 인권과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모금액의 일부는 관련 법적 자문을 구하고 나머지는 승객 권리 보호 매뉴얼 제작과 홍보 영상을 만드는데 쓰이기로 결정됐다. 손흥민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말 저는 줄을 잘못 섰다가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그게 단순한 제 일이 아니더라고요. 많은 분이 비슷한 경험을 했고 또 더 나은 시스템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 제가 유명인이어서 목소리를 낼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걸 올바르게 쓰고 싶어요. 그 자리에는 고 과장도 참석했다. 주변의 따가운 시선 속에. 그러나 그는 차분하게 마이크를 잡았다. 그때 제가 얼마나 부적절하게 행동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 일단 누구든 억울하게 몰릴 수 있다는 사실. 직접 내가 만들어 놓고서야 깨달았네요. 손흥민은 가볍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정말 반성하신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와 함께 시스템 개선에 힘써주시면 좋겠습. 그러면 제게 사과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을 거예요. 고 과장은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교육 개선 아이디어를 내고 현장 직원들에게 이 문제를 사례로 설명할 계획입니. 허락해 주신다면 손 선수님이 직접 참여해 주시면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방청석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났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기꺼이 도울게요. 다들 우리의 공항, 그리고 또 다른 공공장소들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따뜻하길 바라잖아요. 그렇게 승객 권리 보장 운동은
점점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 공항 측은 공식적으로 새 지침을 마련했고 직원 상호 존중 및 고객 응대 매뉴얼을 만들었다. 전 직원이 이 매뉴얼을 의무 교육받도록 했으며 위반 시에는 경고와 함께 재교육을 받도록 하는 조항까지 추가되었다. 기자 간담회 날 진행자가 물었다. 손흥민 씨, 이번 일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 무엇인가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유명인이든 아니든 모두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당연해 보이지만 늘 실천되진 않으니까요. 제가 이번엔 직접 겪어보니 더는 쉬이 넘길 수 없겠더라고요. 그날 고 과장도 한마디를 덧붙였다. 제가 배운 건 제도가 있어도 그걸 운용하는 사람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악용될 수 있다는 겁니. 좀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누군가의 작은 목소리가 결코 하찮은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이번 일로 많이 배웠습니다.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공항이라는 공간의 의미가 사라지죠. 새로운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뒤 공항 곳곳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안내 데스크 앞에는 승객 권익 보호를 강조하는 포스터가 붙었고 직원들은 친절 교육을 받은 뒤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라며 적극적으로 다가갔다. 일부 승객은 예전보다 태도가 확실히 나아졌다는 후기를 남겼고 게시판에도 이제 공항 오기가 덜 부담스럽다는 긍정적인 글이 올라왔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건 손흥민이 제안했던 크라우드 펀딩 결과물이었다. 승객 권리 수호 매뉴얼, 소책자와 영상이 완성되어 공항 홈페이지와 게이트 곳곳에 게시되었다. 여기엔 기본적인 탑승 절차와 함께 만약 부당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가 상세히 나와 있었다. 직원과 승객 모두를 위한 지침도 제시되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도록 독려하는 내용이었다. 바로 이런 거야. 어느 날 한 젊은 승객이 책자를 넘겨보며 중얼거렸다. 예전 같았으면 컴플레인 걸기도 겁났는데 이제 공항 측에서도 목소리를 들어준다고 느껴지네. 옆에 있던 다른 승객이 끄덕였다. SNS로도 연결돼 있어서 불만사항 올리면 바로 피드백 준다더라. 확실히 전보다 나아진 느낌이야. 손 선수 덕분이 큰 것 같아. 그 시각 손흥민은 자신이 후원한 프로젝트의 중간 보고서를 보고 있었다. 모금 현황부터 실제로 매뉴얼이 활용되는 모습, 각종 홍보 영상 조회수 등을 확인하며 뿌듯해했다. 한편으론 또 다른 개선점은 없는지 고민하는 중이었다. 손 선수님, 요즘 공항뿐 아니라 철도나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운동 관계자가 전해줬다. SNS에 해시태그 내 권리는 내가 지킨다가 붙은 글이 늘어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영향력입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다. 그날 공항에서 함께 외쳐준 승객분들, 그리고 지금도 목소리를 내주는 분들 덕분이죠. 다른 직원이 덧붙였다. 고 과장님도 지난주부터 직원 마인드 교육 강사로 참여 중이라던데요. 본인 경험을 통해서 직원들도 많이 배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그래도 마음 한편이 놓이네요. 손흥민은 미소 지었다. 처음엔 무척 화가 났지만 결국 그분도 변화를 통해 배운 게 있는 거겠죠. 며칠 뒤 공항 측에서 개최한 토론회가 있었다. 주제는 공항 서비스 개선과 승객 권리 보호. 손흥민도 초청되어 간단히 연설했다.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 얼마 전 저 역시 부당하게 지적받아 굴욕적인 경험을 했습하지만 그 순간 저만이 아니라 많은 승객들이 같은 불편함을 느낀다는 걸 깨달았습. 그래서 모두가 힘을 모아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했고 다행히 제도 개선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되었죠. 중요한 건 이런 노력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장내가 조용해지자 고 과장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저도 반성의 시간을 가지며 깨달았습. 사람들 앞에 설 자격이 있는지 고민했지만 이제는 제가 더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누가 줄을 어기고 예의를 안 지키는지 따지는 게 아니라 문제를 정확히 확인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 직원으로서 당연히 해왔어야 할 일인데 그때 저는 제 감정에 치우쳐서 손흥민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함께 바꿔나가면 됩니.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 서로 배우는 거죠. 자리에서 누군가가
오래오래 이 노력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외치자 여기저기서 박수가 쏟아졌다. 한동안 뜨거운 박수 속에서 고 과장은 허리를 숙였고 손흥민은 감사의 눈빛으로 화답했다. 그날 이후로 공항에서는 서로 존중하며 질서를 지킵시다라는 안내 문구가 크게 붙었다. 파란 배경에 하얀 글씨로 적힌 그 문구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공항 운영 방침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다. 몇 달 뒤 다시 공항을 찾은 어느 여행객들이 소책자를 보며 이야기했다. 이거 예전에 크라우드 펀딩으로 만들어졌다고 들었는데 정말 반응이 좋나 봐. 여기저기 빛이 되어 있네. 어, 그리고 직원분들도 훨씬 친절해졌어. 뭔가 질문하면 친절히 안내해 주잖아? 그게 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과 손 선수 같은 유명인들이 함께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겠지. 누구나 힘을 모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 멀리서 손흥민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그를 막아서거나 새치기라고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누군가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손 선수님, 정말 감사해요. 그때 일이 계기가 되어 많은 게 바뀌었잖아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답했다. 저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던 일입니. 모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면서도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이번 일의 교훈 같아요. 그러자 그 승객이 미소 지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실 거죠? 그럼요, 더 많은 사람이 존중받고 또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승객은 마지막으로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우리도 열심히 참여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손흥민은 활짝 웃으며 손을 맞잡았다. 감사합니 함께 만들어갈 수 있어서 든든해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불공정함을 겪는 사람을 본다면 꼭 이야기해 주세. 우리가 이미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제도를 바꾸기 시작했잖아요. 나중엔 더욱 투명하고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짧은 대화가 끝나고 그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이번에는 공항 구석 어디에서도 날선 눈초리나 멸시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았다. 보안 요원들도 오히려 반갑게 인사를 건네거나 미소로 그를 지나치게 해주었다. 문득 출국장에 들어서며 그는 마음속으로 작은 다짐을 되뇌었다. 유명인이라서가 아니라 누구나 똑같이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 앞으로도 계속 힘을 쏟아야겠다. 그 순간 어떤 여행객이 휴대폰을 들고 그를 촬영하며 말했다. 여러분, 오늘 공항에서 손흥민 선수 직접 봤어요. 그리고 덕분에 여기가 훨씬 좋아졌네요. 정말 큰 변화가 생겼습. 혹시 주변에서 부당함을 겪으면 같이 말하자고요. 그래야 이어질 이야기들이 더 많아지니까. 그 장면을 뒤로하고 손흥민은 출국 수속을 마쳤다. 다시 축구 경기를 위해 먼 길을 떠나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훨씬 가벼웠다. 그리고 그가 시작한 작은 움직임은 공항을 넘어 더 큰 울림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혹시 다음에도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면 어쩌죠? 어떤 승객이 궁금해하며 물었다. 그는 잠깐 멈추어 뒤돌아보며 웃었다. 그때도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면 됩니. 앞으로도 지켜봐 주세.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사건의 시작은 줄 세치기 오해였고 부당한 대우였지만 결말은 많은 사람을 움직이는 권리 존중 운동으로 이어졌다.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변화의 씨앗을 키우면서 조금씩 더 나은 공항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꿈꾸게 되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적 있나요? 한 번쯤은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다음에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기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학생이 SNS 라이브를 끄며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하고 더 많은 사람이 함께 해주면 좋겠어요. 모두가 자신의 권리를 알고 또 서로 배려하며 살 수 있도록요. 내일도 이 이야기 계속될 거예요.